KBS 라디오 전격 시사, 어제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이 회담을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지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표 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었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양당 대표실이 거리가 한 1분 채 안 걸립니다. 근데 네. 그 거리를 좁히는데 11년이나 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새삼 우리 정당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정치 복원에 대한 첫 발을 그래도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만난 데 의미가 있다 이런데 조금 전에 안규백 의원도 그 점을 강조하시던데 우리 한지아 의원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두 대표가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뭔가 좀 구체적인 현안 합의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90분 정도 예정된 시간 동안 지금 한 3시간 정도 얘기가 되긴 했는데요. 그동안 아주 구체적인 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생 패스트트랙 취지의 그런 민생 공약 관련된 협의 기구를 운영하자라는 것들이나 또는 미래 세대 민생을 담당하는 AI나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야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요. 네. 이게 양당의 정책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협의 기구에 어떤 현안을 좀 제일 먼저 다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 협의기구 어떻게 갈지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정책위 의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님도 이제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동안 국회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정쟁 법안 때문에 대다수의 비정쟁 법안들이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가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은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자. 비정쟁 법안은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협의 기구를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어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저출생 패키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가족 양립,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런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네. 우리 미래 세대의 민생을 담당하게 될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그런 협의기구 내에서 논의가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의원님 쭉 열거해 주신 그런 법안들은 여야 간에 약간의 차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쉽게 합의가 가능한 법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약들을 보더라도 그런 네. 공통 분모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비슷하게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정쟁을 할 땐 하더라도 아니 순서 조정은 못하냐 이제 이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드립니다. 그 질책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어제 그 두 대표 회담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거 관심 갖고 네.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우리는 아시겠지만, 당내 의견들 지금 듣고 있는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시계,
타임라인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도에 맞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이 사안을 정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 급하게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제거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객관적인 특검법을 내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최근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설계한다는 기사들을 봤는데요. 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권과 재추천권을 갖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기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협치의 의미가 담겨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집을 좀 버리고 이 특검법이 진실이 아닌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저희와 함께 대화도 좀 더 나누고 현재 기존에 있는 그 특검법을 좀 철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승 특검법을 이제 좀 철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긴 줬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무늬만 제3자입니다. 예, 어떤 객관성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압박한 셈이죠? 아니 비공개 회의 그 회담 때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서로 예. 대화를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요? 최상승 특검은요, 법은 안보와 이제 보건을 우리가 중시한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뭔가는 감추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민주당의 이제 연이은 이런 특검법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단계적으로 말씀드릴 곳이 갑니다.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타임라인을 정하지는 않지만 속도에 맞게 차분하게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여권의 분열에 노리는 카드로 활용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가 굳이 대응하거나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또 다뤄졌던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이 의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료 문제와 관련된 합의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정부에게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이미 정부 측에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사실은 비상 상황에 지금 돌입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 의료 문제와 관련된 여야 대표 간의 이 합의가 그야말로 그냥 말만 합의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 의원님 의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양당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나거나 이제는 선거가 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과 정이 대화를 이어가고 우리 당은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고 또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권한은 정부에 또 정말로 진솔한 의견을 주는 게
또 국민의힘 여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공백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에게 당부하는 그런 것만 사실 그 골자로 담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미 대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도 정원은 시간적으로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니 2026년 정원은 1년 유예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게 대안이었고요. 네. 2025년 숫자를 건드리기가 어렵다. 입시가 이미 9월 9일은 수시 원서 접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시를 고려해서 어렵다라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회담에서. 다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의지는 알겠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도 2026년 이후에 대한 대안은 특별히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결국 의료 사태 해결의 핵심은 지금 의대 증원 숫자입니다. 네. 사태가 심각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합의에 있기보다는 정부의 그 권한이 있고 정부에게 민의를 전달하는 당의 역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거고요. 민주당이 좋은 의견을 준다면 그동안 저희 열심히 경청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의원님 쭉 설명하신 대로 적어도 내년도 입시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지금은 와서 숫자를 다시 손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내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2026년도 의대 정원 부분은 조금 또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6년도는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안에 2026년도 1년은 일단은 좀 보류하고 네. 2027년도를 얘기를 하자. 그 이유가 내년 지금 학생들이 의과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약 7,500명 신입생과 유급생들을 합친 7,500명을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어렵지 않냐. 우리가 좀 더 이 현장을 조금 안정될 수 있게끔 2026년 증원은 조금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고. 네. 그런 차원의 의견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게 한동훈 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당론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의와 당심 63%를 갖고서는 당선된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의 방향성을 만드는 건 당연히 그렇고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한동훈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당내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에게도 좀 더 이 사태가 심각하니 우리가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보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당에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의료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네. 또 동의하는 부분은 의료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원 연찬회 때 이런 정부를 상대로 걱정과 당부를 동시에 전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당이 동의가 됐고 우리가 발빠르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에도 큰 의견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개혁 문제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최근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네.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은 그 복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 의료 쪽은 박민수 제2차관이 주로 이제 이걸 이제 처리해 왔잖아요. 네. 의료계에서는 마치 선행 요구처럼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그동안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의료계의 요구처럼 박민수 1차관의 경질을 의료 사태 해결에 무슨 전제 조건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이 김종혁 차관의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은 네. 사견이라고 하는 전제는 있지만 그쪽으로 네. 물꼬를 트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개인의 의견 전제로 말씀을 하셨고, 좀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말씀 비슷한 취지, 박민수 차관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을 언론 통해서 이제 하신 걸로 제가 접하긴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제가 사실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공백의 현실 심각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의료계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를 생각해 주시를 다시 한번 호소는 합니다. 근데 인사 교체에 관련된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정부도 또 우리 당도 인지는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청하거나 네.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그 요구나 이런 것이 없다. 예. 그런데 당 최고위원이 사견이라는 걸 전제하지만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발언을 하면 그게 사실상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2026년 유예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위원님께서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한 얘기를 네. 당의 의견이라고 이제는 하는 것은 좀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이 그럼요. 비약이나 소모적인 논란은 네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어제 했던 회담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하면서 이제 네. 전원 형식으로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하는 형식으로 계엄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네네. 이 계엄을 그 국회에서 무효화하지 못하게 그 국회의원들을 아예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그 연행하고 연금하는 이런 계획까지 있다더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리적 상식에 근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상상에 기초한 정치 공세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그런 말이 이런 것들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는 발언을 그 입장을 곧바로 냈었죠. 네. 솔직히 그리고 법령을 찾아보더라도 국회의원을 그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 대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까지도 들고요. 네. 이런 얘기를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고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이런 주장들을 하셨다는 걸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정쟁의 영향을 소모하기보다는 이 대표도 본심은 민생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협의문을 보면 1번이 민생 공약 관련된 협의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민생을 위해 조금 더 진솔하게 애써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던 이 사람들 중심으로 3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력한 그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당시 청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에서도 사생활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어떤 해명도 시원하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치 보복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들께서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검찰 수사는 법원의 영장에 의거해서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대 야당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듯이 이렇게 규탄을 하는 것 또는 수사와 독립성의 공정성을 이런 압박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모든 아끼시네요. 그 정도만.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